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과 함께하는 자산관리 입문서 맨투맨. 자산 투자의 모든 것 맨투맨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과 함께해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오늘 주식시장 장중 한때 2000선이 회복되기도 했어요. 주식시장 한때는 진짜 무주식이 상팔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은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일부는 굉장히 활짝 웃으시는 모습들이 이제 눈에 선합니다. 제가 일부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원금이 안 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원금이 왔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원유라든지 아니면 인버스라든지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데 투자하셨다라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또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 분들은 별로 재미를 못 느끼고 계시겠죠. 하지만 어떠한 주식이든지 간에 조금 뭐 시장의 테마를 형성을 했던 아니면 뭐 삼성전자를 사셨던 뭐를 사셨던 최소한 뭐 등락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뭐 2배까지 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은행 수익률 이상은 다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은행 수익률보단 낫겠죠. 워낙 낮아야죠. 뭐. 그렇습니다. 금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주식을 새롭게 시작한 분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분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고 알려졌는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많이 안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기로점에 저는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고 그럴까요? 분명히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잡으시지 않는 이상은 뭐 5만 원에 잡았다 하더라도 수익이 났죠. 그렇지만 주위에서 보면 나는 뭐 진짜 신용을 써서 2배를 벌었다라는 둥 아니면 어떤 종목을 샀더니 뭐 한 40~50%가 났다라는 둥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그래요. 평상시에 아무 행동을 안 할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배 아파. 그런 얘기 근데 들으면. 사천이 땅을 사면 오죽하면 속담에 그러니까요.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네. 그게 더 못 견디는 거예요. 특히 주식시장에 빠질 때는 너도 빠지고 나도 빠져. 그러면 견딜만 해. 근데 오를 때는 너는 먹고 나는 못 먹었어. 그러면 정말 그거는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주식을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생각이지 그러니까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생각이에요. 그거 괴롭힌다고 달라질 것도 아닌데. 달라질 것도 없어요. 빨리 버리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이 나타난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지금은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말이나 닭이나 다 올랐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올라가는 것들이 차별화되고 아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시점에 파느냐.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유, 그럼요. 인간관계에서도요. 예. 끊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없어요. 제가 아는 지인이 어떤 종목을 대출받아 사겠다라고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얼마 보겠다라고 해서 그 주식을 사셨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들이 연락이 끊어지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주식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우리 술이나 한잔 먹읍시다 그랬더니 나 낼름 팔아서 딴 데 가서 지금 물려 있다. 아. 그런 답이 왔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팔아서 내 손가락에 껴야 그래야 내 주식, 내 돈이 되는 건데. 근데 그게 파는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혼동을 하고 계신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무엇일까요? 주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종목 선택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사는 거 언제 사야 되느냐. 그렇죠. 라고 생각하는데 종목 선택은 맞습니다. 언제 파느냐가 중요하죠. 언제 사는 것보다 언제 파느냐가 중요하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네. 악셀에다를 밟는 게 중요합니까? 브레이크를 밟는 게 중요합니까? 브레이크 밟는 게 중요하죠. 브레이크 밟는 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악셀에다를 언제 밟아야 되는지만 고민하고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99.999%가 고민조차 안 해요. 잘 사면 되겠지.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 같은 경우 주식 전문가라는 분 중에 한 분은 요즘 뭐 좀 논란이 있는 분은 자기는 주식 안 판다라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안 팔고 그냥 묵혀놓는다. 그거 위험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탁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아, 변수가 늘 있으니까. 늘 항상 있죠. 그 변수가 없다?
그런 주식은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이 주식이요, 이런 거 같아요. 막 마이너스 치면 내가 이제 정말 이제 본전만 나오면 나 진짜 팔아야지. 이러다가 딱 본전이 됐어요. 아니야. 이 정도 마이너스에서 올라왔으면 진짜 조금만 기다리면 오를 것 같아. 이런 것도 못 팔아요. 그럼 또 다시 떨어져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김혜민 아나운서가 100% 맞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저 같은 실수를 하면서 사는 거죠, 뭐. 아니, 뭐, 모든 분들이 그런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제 책에도 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매매를 지금 하는 데 있어서 미래를 모른다라는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가 튀어나올지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배를 몰고 바다를 나가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를 몰고 갈 때 서울에서 일본을 간다라고 하면 목적지가 있죠. 그러면 이 배를 어떻게 몰고 가고 어떻게 되고 풍랑이 불면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있죠. 이런 계획 없이 배를 몰고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무모하다라고 표현하죠. 근데 지금 많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일본을 갈 때, 내가 이 주식을 살 때 이 주식이 얼마만큼 오를 것이고 오르면 어떻게 할 것이고 빠지면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주식이 변동성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식 사신 분 있으신가요? 아니 그냥 기대와 희망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모한 거죠. 희망 섞인 것으로 우리가 로또를 사도 저도 로또 가끔 사다가 요즘은 안 삽니다만 로또를 살 때도 사고 나면 할 수 있는 행동은 뭐죠? 오직 기도. 그죠? 오직 기도인데 기대와 바람. 근데 여러분들 주식 사놓으시고 뭐 하시죠? 오직 기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안 되죠. 주식을 로또처럼 하고 계신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때 그런 말씀은 하셨어요. 내가 얼마에 팔 건지 대충 생각하고 그때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아라. 그 말씀 하셨고 또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방법 없습니까? 예를 들면 뭐 차트를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형화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차트를 보고 주식을 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기업의 본질 가치를 보고 주식을 사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네. 그러면 서로 매도하는 방법은 달라야 돼요. 아,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본질 가치를 보고 샀다라고 한다면 본질 가치가 깨지면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본질 가치는 기업의 적정 수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워렌 버핏 방식이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떠한 종목 저도 카카오를 매매를 했습니다만 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카카오를 했다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10만 원대 초입에 카카오를 샀어요. 굉장히 싸게 사신 거예요. 그러다가 20만 원대 초입에 팔았어요. 네. 제가 생각했던 가치가 왔기 때문에 저는 팔았어요. 그게 지금 20만 원 중반까지 올라가는 거는 저는 상관없어요.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탁 떨어져져요? 그렇게 말처럼 편하게? 그러니까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나 스스로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사리가 좀 생겨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자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어렵죠. 제가 무슨 도튼 사람도 아니고 그 대신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주식을 딱 보다 보니까 누군가 얘기를 하는데 차트가 굉장히 이뻐 보이더라고요. 예뻐 보인다는 건 쭉쭉 올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거죠. 네. 전형적인 차트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 주식을 샀는데 웬걸? 주가가 제 생각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7% 정도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냥 팔아버렸어요. 이거는 제가 본질 가치를 계산해서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차트만 보고 샀기 때문에 차트가 무너졌을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아야 된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근데 만약에 제가 카카오를 샀는데 이게 카카오가 10만 원대 초입에 샀는데 5만 원, 6만 원 빠질 수도 있죠. 근데 본질 가치가 안 깨졌다라고 하면 전 들고 갔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질 가치가 무너지면서 결국 예를 들어서 카카오 은행도 잘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안 된다 그러면 5, 6만 원이라도 팔았을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죠. 이게 가치 투자가 어려운 거고 차트는 이 과거의 궤적이 미래도 움직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궤적대로 안 움직이면 바로 손절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지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시죠? 처음에 누가 좋다라면 종목을 사요. 그 종목을 사가지고 그 종목에 빠지면 그 다음에 뭐 하죠? 뒤늦게 분석을 하죠. 네. 그렇게 뒤늦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 종목 망하는 거야 아니 가장 많이 듣는 게 그거예요. 가장 많이 주위에 물어보는 게 야, 이 회사 망하냐 안 망하냐. 그렇죠. 안 망하면 나 들고 갈래. 차트를 보고 들어가신 분이 안 망한다고 가치 투자로 변형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주식을 들고 평생 장기 투자한다라고 위안을 삼는 거죠.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닌 거죠. 비자발적 장기 투자죠. 그래서 손해를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2, 3년 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차트가 만약 빠져요. 지금같이 이제 뭐 코로나19가 됐던 어떠하든 빠지면 그다음부터 불안한 거죠. 그렇죠. 내가 잘못 분석한 거 아니야? 내가 뭐 한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넙죽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트를 보고 사신 분들은 차트만 보고 파시고요. 가치 분석하시는 분들은 가치만 보고 파세요. 아, 명쾌하네요. 네. 본인이 또 본인만의 명쾌한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7249님이 삼성전자 매수로 처음 주식 해봤다가 다른 종목 사고 팔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단타는 100점 100패라고 하더라고요. 사서 오르면 파는데 왜 단타는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지금은 단타로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모든 종목이 올라가니까. 근데 단타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글쎄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는 별로 안 좋은 예니까 빼고 단타는 매번 새로운 것들을 해야 돼요. 근데 한두 번은 성공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고스톱을 칠 때 이렇게 예를 들게요. 고스톱 판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들하고 고스톱 치면 한 바퀴 돌죠. 한 판 치죠. 15번만 칠 거야 우리 그러면 5번의 패가 나눠주고 매번 새로운 패가 되죠. 새로 꺾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5판을 다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러면 타짜죠 뭐. 그러면 타짜. 주식도 똑같아요. 내가 5종목을 샀는데 5종목을 다 먹을 확률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거예요. 주식은 여러분들이 50% 확률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건 착각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갈 확률 30%, 떨어질 확률 30%, 횡보할 확률 30%. 횡보도 수수료를 감안하면 그렇죠. 손해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30% 확률을 걸어서 매번 30% 확률을 걸면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5번 쳤을 때 내가 돈을 딸 확률이 많을까요? 돈을 잃을 확률이 많을까요? 단순하게 계산해도 잃을 확률이 많겠죠. 따라서 단타를 치다 보면 잃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소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 주식 얘기가 아니라 인생 얘기를 듣는 것 같아서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깊은 감명을 받곤 하는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따라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거 잘하는 겁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3시 45분 정도 됐죠. 그러면 이제 지금 종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식창을 열어볼 시간이 됐습니다. 주식창을 열어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삼성전자를 본 다음에 종가가 얼마에 끝났구나.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 버튼을 살짝 누르십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샀나 안 샀나.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 저도 그래요. 마음이 편해요. 역시 이 녀석들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군. 역시 좋은 주식이야. 근데 만약에 외국인 기관들이 팔았어. 이거 왜 이래? 이거 잘못 산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그런 생각 이런 생각들을 해요. 네.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나보다 나을 잘할 거라고 것이다 생각하죠. 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정보력도 있고 돈도 많고 라고 하는데 물론 일견 맞는 말이고 일견 틀린 말도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관점은 그들도 사람이다. 따라서 그들도 잘못 볼 가능성도 있다. 내가 잘못 보는 거 그들도 잘못 볼 수 수도 있다. 있다. 전문가라고 해서 무조건 다 벌면 대학 교수님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은 백만장자가 됐어야 되는데 못됐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네. 두 번째, 그들도 단타를 친다. 치고 빠지기에 능하다. 오히려 더 능하죠.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 자금도 능하다. 기관들 안타까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국민연금이라든지 각종 기금들이 있어요. 뭐 우체국 기금이라든지 무슨 사학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전 정부 들어서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정부가 아니에요. 전에 정부가 그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운영력들이 있었어요. 정식 직원으로. 근데 운영력들이 니네가 전문가냐? 아닐 수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운영하는데 돈을 맡겨라.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들한테 돈을 맡기라라고 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6개월 단위로 평가해요. 1년이나. 네. 국민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그 안에 운용력이 있습니다만 다른 기금들이 운용하는 기간이 짧아졌어요. 저한테 돈을 맡기면서 1년 뒤에 너 성과 보고 너한테 돈을 맡길지 안 맡길지 할게 그러면 누가 장타를 칩니까? 단타를 치지. 그렇죠. 기관들도 호흡이 빨라졌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장기 투자 기관들 할 것 같죠?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 6개월 만에 검사를 하다 보니 체크업을 하다 보니 장타를 둘 수가 없는 거군요. 장타를 둘 수가 없어요. 아, 그걸 참조해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이 사면서 쭉 우리가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이라고 기관의 수급들이 들어간 종목들이 들어가면 좋은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시면 될 겁니다. 네. 자, 또 하나 총액 리스크 관리법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손가락이 껴야 내 돈이다 한 것처럼 이 이게 총액을 무슨 어떻게 얘기냐면 우리가 네. 손절을 할 때 앞서 제가 차트를 보고 하든지 아니면 가치를 보고 하라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책에서나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손절 몇 프로에서 하라고 그러죠? 모르겠는데요. 한 10% 정도에서 하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외람되지만 10%에서 하신 분들은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얼마에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김혜민 아나운서가 생각하는 리스크와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가 같을까요? 다르죠. 다르죠. 그럼요. 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야, 뭐 인생 한 방인데 뭐 20-30% 빠져도 난 버틸 거야. 라는 분이 있으신가 하면 야, 샀는데 5%나 빠졌어. 나 잠이 안 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10%를 적용하라? 아이고. 그건 답이 아니에요. 알아두시죠. 답이 아니에요. 네. 따라서 5%에 손절하실 분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 3%에 손절하세요. 그리고 내가 20%까지 견딘다. 그러면 20-30%까지 견디세요. 이게 뭐냐면 총액 대비해서 그 퍼센테이지. 그러면 내가 2%만 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 주식할 때 2%면 얼마죠? 20만 원이죠. 네. 그러면 나는 종목을 조금씩 사는 거예요. 그러면 버텨낼 수가 있고 내가 좀 리스크를 크게 안는다 그러면 덥석덥석 타도 되는 거예요. 아. 거기서 매매 기법이 나오는 거지. 우리는 그냥 사놓고 내가 돈이 빠지면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 그러면 금액을 줄여야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기준은 본인이 세우는 거네요.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게 참 철학적인 얘기인데 주식을 우리가 왜 합니까?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가장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아니까 내가 조금 위험도가 있어도 큰 금액을 얻을 때 행복이 더 큰지 아니면 나는 그거 가슴 졸이는 거 싫어. 난 그냥 작은 행복이라도 자주 맛볼래 하는 게 큰지 그걸 본인이 파악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신 분들은 특히 작은 행복을 찾으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좋죠. 아, 네. 그렇군요. 모두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제가 강의에 나가서도 강조하는 게 은행 수익률이 낮다라고 주식하는 것만큼 가장 어리석을 수도 있다라는 거. 은행은 수익률이 낮지만 원금은 보장되죠. 그렇죠. 이거는 불안하진 원금에 않잖아요. 대한 보장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자,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외상사절님이 빠져든다 혜민 PD님 막 이러는데. 그렇죠. 저 소장님하고 얘기하면 막 빠져들어요. 네. 고돌김김님은 배우고 본인이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라고 예.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그렇죠.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4384님은 카카오 주식 많이 가지고 있는 텐센트 장땡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텐센트라는 주식이 있죠. 텐센트가 중국 저도 잘 모르겠어요. 텐센트가 카카오를 많이 갖고 있나요? 어쨌든 네.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나 본데. 중국의 그 텐센트 그 회사가 카카오를 10%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텐센트가 이번에 이익을 많이 봤다. 어쨌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본실은 관점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부터 본 게임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본 게임이다. 이제부터 본 게임의 시작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 처음으로 주식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내가 이것을 잘 마무리 지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세요. 마무리 지을 걸 고민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마무리 짓는다라는 게 여기서 끝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적절하게 이거를 계속해서 어떤 분들은 자금을 늘려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전략을 마무리하라는 거죠. 전략을 빨리 이제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 집중해서 주식이라는 것은
운동과 똑같아요. 평생 하셔야 돼요. 평생 한다는 개념을 본다라면 장기 레이스로 가야죠. 장기 레이스로 가기 위한 내가 지금 기초 체력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내가 뭐가 부족하느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 지금 수익 났다라고 좋아하시고 술 마실 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가 공부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제일 없죠. 맞아요. 그리고 그것만큼 확실한 것도 없고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이 안 따르죠. 맞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시니까요. 저희 자산관리 맨투맨 이 방송 여러분 참조하시면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자산관리 방법을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생생퀴즈 정답 공인인증서였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다 보내셨어요. 그만큼 공인인증서 때문에 힘들어 하신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제가 문자로 알게 됐습니다. 지금 9787님이 민간으로 이전되면 유료로 사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셨는데 교수님께 제가 여쭤봤더니 인증서는 다 유료래요. 근데 그 인증서를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기업이 있고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살펴서 인증서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5768님 공인인증서 상식적인 경제뉴스 잘 듣고 있습니다. 0416님 공인인증서 이제 복잡하지 않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어서 좋아요. 5917님 공인인증서 오래 사용했는데 요즘 사용 안 해서 비밀번호도 생각나고 불편했어요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올게요.